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정치학 심화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화석 조유나라고 합니다. 제가 절실했기 때문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약간 서울대생이라고 하면은 엄청 똑똑하고 천재 같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랑 그 엄청 간단한 그 카드 외우기 놀이 이런 거 하면은 저 진짜 이상하게 막 웃기게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입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누가 더 머리가 좋냐 아니면 누가 더 절대적인 실력이 있냐 이런 걸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더 끈기를 가지고 누가 더 절실하게 노력했냐 그걸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 뭔가 제가 잘하는 거? 그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런 절실함이 제 삶의 태도였고 그게 아마 보였기 때문에 입사관들도 저를 뽑아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요. 하루 종일 거의 공부를 했거든요. 5시랑 6시 사이에서 일어났고 잠자는 게 새벽 1, 2시쯤이었는데 학교에 일찍 가면은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었고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 사용을 해서 뭐 예습을 하거나 뭐 그날 수행평가가 있다. 그럼 그 수행평가 준비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수업 시간 때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안 놓친다 라는 생각으로 필기 열심히 하고 잠 열심히 깨워가면서 스탠딩 책상에서 서서 필기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랑 기숙사 돌아오고 나서 밤 시간 활용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은 무조건 그날 소화한다 라는 마인드로 복습을 꼬박꼬박 했고요. 주 단위 복습은 꼭 주말에 따로 했던 것 같아요. 주에 7일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데 저는 그거를 운동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있었어가지고 특이하게 간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그때 다 이제 간식 먹으러 갈 때 저는 이 매기 씨와 함께 운동장을 달리기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체력을 보충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제 나름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은 유독 내가 잘 안 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시험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운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아예 200%를 준비해버려서 그 시험운이 작동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공부할 때는 전 나름의 약간 그런 우직함? 무식함?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험 공부는 시험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뭐 입사관이나 면접관 분들을 정말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활동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들 비슷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거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보다는 거기에서 뭘 느끼고 배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소서나 뭐 면접 질문 같은 거 볼 때 그냥 단순히 당신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뭐 말해봐라,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나도 이거 하면 되겠다 라는 식의 생각으로 빠지신다면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대학교 전공 선택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수학이나 화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쪽으로 진학도 고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거에 스펙트럼이 넓었지만 약간 설계된 스펙이라든지 차곡차곡 쌓아올린 일관성 있는 스펙은 조금 부족했다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생각하시는 활동 대부분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음악, 농구부도 했었고요. 뭐 정치, 법, 사회 관련된 동아리, 뭐 글쓰기 동아리, 봉사, 언어 관련된 아니면 멘토링 활동 정말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제 스토리로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봉사활동이었어요. 아예 사회공헌단체로 발전을 시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스펙을 쌓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진짜 오랫동안 진심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 스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만큼 만약에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다른 전형은 몰라도 면접 전형만큼은 대학교 입시문 부수고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요. 뭐 자기소개서 아니면 이력서, 생기부, 제가 적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정말 꼼꼼히 보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내가 다 뽑아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다 질문을 뽑아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서칭을 해보면서 뭐 후기글이나 뭐 기출문제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기본적인 거죠. 다 긁어 모으고 분야에 관련된 글이나 좋은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끌어올 수 있는 뭐 개념이나 관련된 질문들을 만들어서 다 합쳐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질문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하는데 반드시 제 말투로 작성을 해요. 이걸 문어체로 작성을 하거나 그냥 블랙포인트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말할 때 말이 꼬이거나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내 평상시 말투, 내 말버릇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 질문에 대해서 답안을 전부 다 작성을 하고요. 정말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누가 툭 하고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밖에서 질문이 나오거나 2가지 질문, 3가지 질문이 엮여져서 꼬아져서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제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들어가면 긴장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여기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은 면접관이 아니라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다. 그냥 조금 진지한 인생 수다를 떠는 것 뿐이다. 자기 세뇌를 하고요. 정 긴장되시면은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청심환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팁을 드리자면 특히나 사회과학 쪽 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수능 볼 때 사탐 과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습서나 교과서를 한번 훑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3주? 정도 가량은 모든 과목에 대한 교과서, 자습서를 다 사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다 공부하고 숙지해서 제 걸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도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 리스트에 추가를 해놨었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를 넣어서 대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면접 답안의 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신문 많이 읽으세요. 이거는 습관을 빨리 들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때 면접관이 2분이셨는데 한 분은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으셨고요. 나머지 한 분은 인상을 찡그리고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시다가 야, 네가 생각하는 효율성은 그럼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게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투입과 산출? 이러더니 그 이후의 질문도 계속 약간 인상을 쓰시고 고개를 갸웃거리시고 반말을 쓰면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틀렸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하시고 1분 전에 문을 똑똑해준다고 해주셨거든요. 밖에서. 근데 똑똑 소리가 안 나는데 저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긴 떨어졌구나. 서울대는 역시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문장이 뭐야 혹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학교랑 면접이 1달가량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이미 대학교 입시 준비를 5, 6개월 정도 정말 풀악셀을 밟으면서 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서울대는 내가 재수해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아예 1차부터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조금만 더 해볼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는, 혹은 떨어졌더라도 난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 라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학교가 멀리 있었는데 거기까지 엄마 아빠가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절을 하셨거든요. 저도 맞절하고.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2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사실 서울대에 왔다 하면은 다들 한 자리에서 내려라 하던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다들 어쨌든 프라이드가 있어요. 서울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방이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꺾이는 순간이 무조건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자존감이 탄탄한 친구라면 슬럼프를 겪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겪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2번째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
선생님들한테서 얼마나 내가 많이 배우고 얻어갈 수 있냐는 사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야. 서울대 오고 나면 난 놀 거야. 난 서울대생이니까 대충 안 해도 뭐 학벌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서울대에 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혜택을 누리고 졸업할 수 있고, 본인이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도 못 누리고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유명한 해외 학자들 아니면 인사들이 와서 강연을 해준다거나 교환 프로그램을 간다거나 학내 인턴십이나 근로장학을 하면서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다거나 연구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해서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진로 설계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학교 어플 있잖아요. 공지란 알림을 켜놓으시면 핸드폰에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 수는 줄이되 학점 평점은 챙겨라. F랑 재수강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진로의 길을 너무 좁히지 말고 최대한 많이 열어두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라. 대입병 너만 오는 거 아니고 다들 고민 많고 힘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고학번이야. 그만 놀아. 살아있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왜 고개를 들라고 했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일단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춥다. 산에 있기 때문에 벌레가 굉장히 많다. 학교가 너무 넓어서 이동하기 힘들어. 학교 캠퍼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 않고 건물이 낡았다. 학식이 맛없다. 공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시험 기간 되면 그게 꽉 차서 공부할 데가 없다. 그리고 교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시키시는데 그걸 다들 해와. 근데 나도 해가. 일단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땡그레지는데 그거 보는 거 완전 귀엽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부모님이 꼭 이렇게 자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 딸 서울대생이라고 이러면 이제 사장님이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러면서 서비스를 챙겨주시거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소개한 이후로 사람들이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 게 내가 느껴진다? 뭔가 고민을 얘기하면 야 그래도 넌 서울대생이잖아 라고 하는 거 국룰. 제가 노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장래희망 돈 많은 뽀로로인데.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저 일하다 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3개월 차 병아리 인턴입니다. 이제 인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 제가 선택하지 않는 길은 있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길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정말 절실하게 노력한다면 그거 분명히 면접관 분들 혹은 입사관 분들이 다 알아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꼭 서울대학교 입학하셔서 좋은 캠퍼스 라이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말 적어도 한 가지의 상대성을 가진 분들이 오는 곳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뭔 얘기지? 그걸 왜 넣었지?